146페이지 깨달음 하는 내용인데. 예? 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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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선시가 좀 빠져. 점치지 말라. 제목이 120페이지요. 아니 이렇게 그 공부하면 시를 한 수 얼품에서 공부하는 걸 처음 있는 시스템이시죠? 좋은 행복입니다. 네. 참마 속 바로가 옳다 그렇다 분별 윤성이로 점치지 말라 하니 그러나 가로질러 봄바람 지나가니. 이 점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걸 갖다 보통 점을 치잖아요. 미래의 일을 갖다가 미래의 일을 점을 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말은 분별이라고 그래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파악할 수 없고 현재 순간만 파악할 수 있어요. 차를 맛을 보면은 차 맛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 차 맛을 통해서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 맛을 보게 되면 마치 화로에 눈송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점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점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수행이나 현재 눈앞에 있는 현물적인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지 지나간 거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점치지 말라는 그런, 이거는 그 유래는 어디서 냐면은 저게 대스님 서장에 보면은 점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봉선사의 의록에 나오거나 내 생각에는 서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점치지 말라 하는 건 분별하지 말라. 눈앞에 바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제법 좀 어렵지요. 예? 결국은 분별하기 위해서 정보를 간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부탁받았어요. 왜 하셨는데요? 왜 가셨는데? 분별하러 갔지, 분별. 히트야 히트. 오늘의 히트. 역시 부장이 최고야. 최고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기도예요.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불보살의 힘을 빌려서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기도하는 힘을 빌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심리거든요. 심리 그러는데 인과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죠. 얘기하죠. 자기 닥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현상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앞으로 어떤 일에 파장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압니다. 인과 이치에서 아는 것은 지혜예요. 조희경전에도 보면 마치 점쟁이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이러니까 하는데 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세밀하게 그 사물을 잘 관찰해서 이러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과의 눈으로 잘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신통방통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인과 이치를 알고 얘기를 했던 거. 그런 이야기 좋겠네요. 그 점주 얘기 나오기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중학 때 집에 큰 형이 저하고 20년 차인데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셨던데 갑자기 목이 줄 숨통이. 근데 어머니 꿈에 어느 절에 가서 그 무당 부탁거리 하라고 했더라. 어머니 꿈에 할머니가 할아버지 나와 딱 지적을 해요. 어느 꿈에 그 절에 가서 하라고. 절에 가서 하니까 저도 그때 불길을 더 나쁘게 보는데 불상이 많은 데다가
밤새도록 돈 놓고 저라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그 절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큰형이 목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큰형이 그 어떤 이해가 온 거예요. 그래. 그때 서울대병원에 내과 과장 했거든요. 그래 이거 선배들이 이 죽는다 그랬어요. 약이 없어가지고 숨이 쫙 쪼르드니까. 그 치료해가 안 되니까 그게 나오고 그래도 밤새도록 부탁을 하니까 풀어져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자꾸 이런 어느 절에 경우도 가서 있어. 나올 꿈을 네. 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 어느 집에 늘 구슬하고 1년에 한 번씩 구슬하고 이러는데 그 집 이제 아들이 구파를 간 거야. 갔는데 각중이 아들이 배를 잡게 됐어. 근데 뒤통수를 뭐가 쏙 좁더니만 이 아이 입에서 그 집 조상 할아버지 말이 탁 튀어나온다는 말이 구슬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구슬을 하느냐. 그 친척들 가족들 모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정법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구슬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짓을 하느냐. 급하니까 그 조상이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호통을 치면서 하지 말라. 이건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법을 알아야 돼. 불법을 알아야 되지. 이걸 해서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그런 사건이 우리 집하고 반대 경우네. 그다음부터 그 한 몇 년간 그 절에 그 여성님인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그 왕이에요. 와가지고 의대문에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묘하게 그 꿈에 그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나오고 그게 묘한 그런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고. 예. 우리 불교는 모두를 밖으로 안 왔잖아. 투소까지. 나 그때는 이 불교를 그러니까 산신각이 나 무당을 있잖아. 맞아. 네, 그 때문에 이 내용, 깨달은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행 방편이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예, 여기서 이제 무의식을 아래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원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는 있어요. 이 아비담마에 보면은 이 바방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방가. 이 바방가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방가의 그 성격이 나중에 유식으로 보면은 이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걸 이제 바방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유식에서는 총 8종류의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까지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말라식과 아리아식을 얘기해가지고 총 8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6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바방가는 또 따로 떨어져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이 바방가가 이게 이제 그 표충으로 드러나면은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냥 하나예요. 의식과 바방가랑 잠재의식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총 6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방가랑 잠재의식이 사물을 이제 하고 눈과 눈의 대상이 접촉이 있다면은 이 바방가의 동요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이제 그 오문전향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아비담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유식에서는 이 자의식과 이 아리아식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심신문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이 아비담마에서는 얘기를 안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비담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의식이라든지 아리아식에 대해서 부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중간학파도 6종류의 마음만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면서도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미세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밀교에서도 그런 미세의식을 얘기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리아식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건 어떤 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면은 말은 달리 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아리아식 특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식 사상을 근거로 했지만 이 내용도 역시 바방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합니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수행 방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수행 방법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리아식 특징이 이제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 가는 모든 것은 그 인상이 마음에 저장이 된다. 이런 것이 왜 수행 기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만일에 수행 방편이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그 인상이 마음에 남아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식의 수행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수행 방편이 기준이라는 걸 쓰고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사적으로 자비수관이라 하는 건 자비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자비수관이라든지 자비경선이라든지 자비다선이라든지 자비선사라든지 하는 자비가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았어요. 자비라 하는 그런 이 자비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비관이 있는데 왜 자비수관이 필요하냐.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편을 달리해서 얘기하죠. 부처님이 가르쳐준 사마타나 이파사나의 운영체계는 자비수관을 그대로 받아왔지만 단지 뭐가 다른 디자인이 좀 다르다. 자비수관이라는 디자인의 기능이 한두 가지 기능이 옛날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그 기능이 추가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예. OS 그래. 자비손이 손을 만들어 몸에 접촉을 한다면 접촉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접촉하는 자체가 바로 심리 현상이 그것부터 비롯된다는 거고, 그 다음 물질적 현상이 그것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 근데 특히 이제 접촉에서 심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자비손을 만들지 않고도 몸을 관찰하는 것 자체도 접촉이에요. 관찰하는 마음과 뭔가 접촉에서 물질적 현상, 정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이 몸 관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살짝 방편을 바꾼 거죠. 자비손으로 몸을 접촉, 자비손도 마음이니까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가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뭔가 호흡 관찰을 할 때 모두 호흡 관찰을 얘기를 하는데 마시센터는 배 관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처음에 마시 스님이 이걸 내놨을 때 미얀마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이 아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호흡 관찰을 갖다 배 관찰을 살짝 바꿨대. 기능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는데 이 배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건 호흡이하고 똑같은 것 같은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 나름대로 그렇게 발전시켜서 이파사나 16단계를 체계화시킨 거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시센터에서. 그걸 이제 누가 가든
왔는가 하면은 최혜륜 보살이 미야마가 수행을 할 때 그것을 가져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시 또 어디로 흘러갔는가 하면은 저기 누구야? 이파산나 그냥 김재성 김열권 씨. 김열권 씨에 흘러 들어가서 그 책이 게재된 걸로 알고 있대요. 그 이파산나 수행 1, 2권 얻은 중에 그 뒤에 가면 이파산나 16단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어디서 근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청전도론을 근거로 해서 16단계를 갖다가 배관찰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첨부를 시킨 거죠. 그게. 16단계. 그는 새로운 16단계의 그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 현상을 첨부시켜서 내놓은 것이 이파산나 16단계예요. 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라마루빠라고 얘기해가지고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질 현상이나 정신 현상이 생기는 건 접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비수관도 똑같은 자비손을 몸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의 원리는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접촉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것에 대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업의 표상들이 잘 나타난다. 업의 표상.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손가락 끝에서 꼬라지가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업은 행인데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업의 표상이에요. 내가 전화를 봐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잡아먹었느냐? 아니다. 남편을 위해서 추우탕을 4철만 해줬다. 그럼 추우탕 꼬라지 잡아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행위에 의한 인상이 뭔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수행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걸 업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재생 연결 시기를 해가 다음 생에 연결하는 마음에 3가지가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업, 두 번째 업의 표상, 세 번째는 다음에 죽을 때의 뭐랄까 다음에 태어날 장소에 대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표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을 하면 업의 표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아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늘 담배를 그때만 피웠다. 수행하다 보니까 이 정수가 펑 터져 나오는 게 담배 꽁초들이 흘러나옵니다. 이걸 뭔가 하면 업의 표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죽을 때 다음 생에 결정하는 것만 하겠느냐? 업의 표상이라고는 현재 순간순간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이론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수관은 그렇게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업 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심리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 아리아식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아마 냈죠. 그거 듣고 내가 또 깜짝 놀랐는데 얘기했대요. 그 사님은 저기 자비선사에 수행하다가 붉은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자시 보니까 위스키더라고요. 많이 마셨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마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업의 표상으로 나타나요. 말물을 바꾸려도 안 먹고 이렇게 바꿔지는 게 성경화 보살은 5년 동안 화투를 쳤다 이야. 그냥 화투장이 막 쏟아졌다. 나왔으면 사라져버는 좋은데 이 또 몸에 풀려서 들어가 이런 게 뭔가 칭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 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 이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에 상상으로 칼을 만들어 몸을 자르거나 폭파시키거나 몸을 때려서 아무것도 없는 호공을 만든다면 호공 만드는 건 좋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의 폭력성, 자연성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그건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면 그것이 수행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관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상상으로 때려부숴 죽이는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은 수행하면 나타나 그 현상들이. 그게 업의 표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분은 와가지고 8년 동안 그 때려부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성질이 나니까 자기 부인을 폭행해. 그러면 이게 부인을 폭행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더 발전돼 가면 어떻게 됐겠냐? 자살이나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인상 행위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의 성격을 안다면 수행 방편을 함부로 써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수행 방편이 기준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읽어볼게요. 아리아식은 일체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식으로 무의식과 비슷합니다. 무의식과 비슷하다 했는데 아리아식은 무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수행 방편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정신적 물질의 현상의 이미지가 시약수로 아리아식에 저장된 이미지가 밖으로 나타나는 장이 아리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입태에서 죽음까지 존재의 삶을 존속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존속심이라기도 하고 여기는 다른 말로 연속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비달마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리아식의 특성을 아비달마에서는 존재 지속심이라고 보아요. 아리아식과 거의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쓰랍니다. 이 아비달마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남방의 수행 논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정도론이고 하나는 아비달마입니다. 이 아비달마가 수행 논서예요. 하나 더 이제 붙이면은 수행 논서가 많지만은 바디삼비다 막가락하는 초기 수행 논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이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정도론과 아비달마의 남방에서 수행 지침서로 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부처님 당시 수행하던 거예요? 예? 부처님 당시 때 수행하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수행했던 방법을 청년도론에서 그걸 주석을 한 거죠. 방법을 더 다시 더 설명하고 그런 그게 논서예요. 논서 역할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한 건 경이고 그 경에다가 주석을 달면은 논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이제 논사들이라든지 보살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후대사. 그럼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누가 해요? 이 말이 맞다. 논서. 네. 네. 그거는 이제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행 체험자들 여럿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타고사가 지었는데 이 이제 지을 때는 그 지어서 많은 이제 사람 검증을 거친 거죠. 그래. 예. 거치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논설학하는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주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이제 검토해 부처님이 가르치며 은하지 않으면 인정이 됩니다. 은하면은 이건 아니다 이러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새 논문 발표하고 뭐 그러는 거 같은 형식인가요?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은 다 하여튼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면은 수행이라 하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교학과 수행을 갖추고 있는 성교를 갖춘 사람들이 수행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학에 밟지 못하면은 선수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제가 있을 때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법문을 해줘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럼 법문하면 그 녹음해서 풀어내면 한 가지 책이 나와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미얀마 선사들이 법문을 하면 녹음해가지고 우리나라 출간되는 게 종종 있어주세요.
얘기하죠. 김재성 씨도 한 3개월 수행했는 거 그렇거든요. 그럼 책을 펴야 되는데 내용이 뭔가 그 법문을 녹음해서 책을 펴야 돼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미얀마 선사들은 기본적 교학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실수행과 교학이 일치가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수행 체험자들, 교학을 갖춘 자들이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우리가 해내도 되겠어. 누가 그 작업을 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이 사회가지 누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겠네. 책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원래 유명하신 분들은 성인들은 돌아가신 뒤에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생전에도 공전이도 있더라고요. 달라이 라마 스님 지금도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미얀마 선사들도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법문하면 다 책이 나와요.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대단한 소원을 세워. 자, 그래서 즉 생애 전체 인식 활동을 연결하고 지탱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연속식이라고 분류하는 이거는 자 상속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존재 지속심의 특성을 보면 외부의 물질 감각 정보가 감각 기관을 자극하기 시작하여 정보 처리를 마칠 때까지 17찰나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감각 정보의 최소 물질 단위가 1찰나 생성, 지속, 소멸할 때 마음은 생주, 멸을 17찰나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니 1대 17에 물질이 한번 싹 바뀔 때 마음은 그 물질을 파악하는 할 때 하기 위해서 17번 반복하는 거예요. 1대 17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 이거죠. 옛날 산사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어떤 기계로 측정했을까요? 예. 수행력으로. 그 1찰나의 마음이 17번 다 통민다. 무서운 집중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손이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1대 어떻게 17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무상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에다 놓치고 사는 거죠. 예. 어쩌다 하나. 무상을 잘 봐야 고도 알고 무화도 알고 그렇죠.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무상이란 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물질 찰나와 마음 찰나의 변화 속도 비율이 1대 17이며 이 17찰나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감각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인식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158개. 특히 수행 방편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대상의 이미지가 아리아식이 저장되는 이미지가 업종자일 경우입니다. 업종자는 현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결정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업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죠. 몸 차원, 그 다음에 언어 차원, 생각 차원 세 가지가 있어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종자 씨앗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업은 말이죠.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선이라든지 악이라 하는 윤리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시간을 결정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업종자가 되는 것은 종자의 내용이 선과 악 그리고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방편 중에 업종자를 만들어내는 마음 작용에는 상사가 있어요. 업종자를 만드는 상사가 있어요. 상사는 생각상과 생각상인데 생각상은 과거, 생각상은 미래입니다. 예, 현재 빠졌죠. 생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도 보면 마음 신민의 모양이 이렇다는 이게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는 것, 시상을 떠올리다가는 상자를 써요. 원래 이제 그런 기능만이 생각상은 다른 기능도 있어요. 기억하는 기능도 있어요. 생각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이게 이제 감수장이 받아들이면은 그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생상작용이에요. 그러면 대상의 찰나 멸을 한다면 대상을 바뀌고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이건 과거죠. 생각사는
마음 신변 위에 받전자는 인위적인 그 구획을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미래에 없던 것을 조작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사람. 그건 미래일이죠. 없던 일을 만든. 예. 없는 일을 만드는 거. 그렇죠. 이 수행하면은 자 알게 돼요. 이 생각의 속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생각이 속지 않는데 생각의 속성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연속한다. 연속이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연속 때는 당연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쭉 갑니다. 가는데 그게 발전한다. 발전한다. 예.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해서 봐야 돼요. 그걸 딱 보게 될 때는 이제 생각이 속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뚝 봤는데 거지가 남자 거지더라. 그래서 파란불이 생겨서 싹 지나가면서 생각이 발전하는 거다. 혹시 그 연가가 아닙니까? 죽은 연가가 아닙니까? 가다가 또 이제 그 발전하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건 귀신이다. 귀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밤을 꼬박 새우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지. 남자 거지, 연가, 귀신, 밤을 꼴딱 새웠다. 이렇게 마음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쭉 일으켰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좀 긴 편인데 찰나지간에 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저기 뭐고 그걸 하는 거예요. 조합하는 게 있어요. 조합. 자, A, B, C, D가 있다면 기억의 파편들이에요. A하고 B하고 상관없고 B하고 C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 서로가 모이고 새로운 기억을 하나를 만들어내요. 기억. 놀라운 건 조합을 해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탁 조합되고 새로운 기억을 탁 만들어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되면 생각이 속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깊이까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일어난 생각에는 감정이 딱 돋치면 그대로 행동되고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관찰할 때 자비수관을 할 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청년보살 얘기 들어보면 이제 딱 앉아서 하는데 감이 딱 떠오르 먹는 감이 떠올랐다. 감이 딱 떠오르니까 자신도 모르게 탁 일어나는 거야. 방에 가가지고 감을 먹는 거야. 자기 생각해봤다. 이상하게. 이거 감이 떠올라서 감 생각이 나가지고 방에가 감을 먹게 됐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그게 의지라든지 선의든 악이 들어가 있다면 간에 그 하나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다 내 일을 발생시키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것도 뭔가 생각이 속수선 이런 거 속지 말아요. 나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영상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분은 돌아서 내 귀에 돌아오는 얘기인데 자기 수행하러 올 때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죠. 40년 동안 우울증이 걸려요. 결혼 생활 하더라도 우울증이 걸려요. 그 일 하나 때문에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수행을 탁 하면서 어릴 때 성폭행 당한 일들이 하나의 드라마 같이 전개되는 눈앞에 생생하게 전개됩니다. 그걸 딱 통해서 하나의 깨우침을 얻게 돼요. 그 다음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거는 내 과거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건데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것
또 뭔가 하면은 생각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죠. 이런 데 이제 알려주지 말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까지 알려면은 아주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하나의 대상이 탁 생길 때 이걸 알아차린다. 샤트이거든요. 샤트 하고 있는데 알아차림 하는데 이 알아차림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르게 번역하면은 즉각 안다. 즉각적으로 바로 아는 걸 갖다가 알아차림. 팍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체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것이 떨어져 버리냐면은 내가 느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또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의미 부여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른 걸 결부시키게 하는 마음이 없어 버리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마음 순수해지고 이것이 이제 날카롭게 칼날 같이 가려졌을 때 이제 뭘 보는가면 감정, 생각 이런 거 사물부터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 힘이 돼요. 그러고 이제 더 깊이 가면은 마음을 보게 되고 그다음 마음의 본성을 보게 돼요. 이게 감정, 생각 이런 거는 마음의 파편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파편들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를 본다. 예.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되게 자기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다 보면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음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그럼 근데 그 사라짐을 보려고 사라짐을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사라짐을 놓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관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네.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차리다.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예. 네, 그거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차리 힘이 좋아지면 네.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럼 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생긴 사람들은 말이요. 생기는 건 잘 봐. 글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를 사라지는 걸 잘 못 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딴 생각이 자꾸 죽기 들어온다는 싫으니까. 거예요. 인간이 싫으니까. 습성이야. 습성이요? 예. 가지는 걸 좋아하고 많이 쌓는 걸 좋아하고 죽음을 생기는 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걸 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습성이 젖어 있기 때문에 수행에도 보면 생기는 건 잘 보는데 사라지는 걸 못 봐. 그 사라짐이 어떻게 사라지나 그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잘 봐야 돼. 예, 그냥 그러니까 에리하게 가라. 그래서 생기면 사라지고 예. 사라지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집착이 없는 거죠. 아, 생기면 사라집니다. 해방감을 내야죠. 그럼 자 봅시다. 그래 상사로 수행하게 되면 여기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뭔가 염입니다. 염이 없어요. 생각상과 생각사가 있지 알아차림은 염이 없다는 거죠. 염은 뭐 현재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체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래아시기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어떤 감각을 통해 다 발현돼요. 영상과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사를 알아차린 미시한 마음 움직임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업과 습의 중독성이 생기지 않는다 했죠. 이 알아차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의 이미지가 아래시에 저장되는 시간이 17찰나며 발현되는 것도 저장되는 시간과 똑같다. 17찰나. 그래 자기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힘이 상사로 하면 이걸 못 본다 이게야. 알아차리는 힘이 있으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들어도 대상을 관찰하면 선정이 들어갈 때는 17찰나까지 안 가요. 청년 도르는 거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찰나에
선정이 들어가거든.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얼마큼 날카롭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술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네.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 0.5초 정도로 눈 깜짝할 찰나로 갑니다. 이때 장애물을 보고 이후에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니 대상의 이미지가 육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 저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각이 약 0.5초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 상사는 생각상과 생각사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일어나거나 감각이 일어난 뒤에 일어나는 심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17찰나 걸리는 인식 과정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자 이게 이런 무의식적이라고 얘는 말을 벗어나려면 알아차림을 잘 날카롭게 잘마다 알아차림 훈련을 해. 이게 수행 방법 말하죠. 그래서 수행은 정념으로 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찰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은 반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사로 수행한다면 타성이 저들기 쉽습니다. 예. 이 말은 왜 하는가 하면 타성이 왜 적냐면은 여기는 자각이 없어요. 생각상과 생각 사이는 자각이 없다는 데 이렇게 이 저울로 이제 물건을 달면은 그죠? 이 물건을 달 때 뭘 이용하면 추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추를 이야기. 추는 달아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 추의 무게를 기준이 될 누가 뿐이지. 달아줘? 그거 마찬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상과 생각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염으로 해야 된다. 염이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감각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감각과 생각 그 자체를 알아차지 못하고는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반복하는 습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반복하는 중독성이 있으므로 항상 알아차림의 정념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주의해요. 대상을 볼 때 찰나찰나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반복하는 수행 속에서 반복하는 자체를 알면서 살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면 습관적인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 알아차린 부분만 알아요. 알아차린 부분만 보이기 시작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면 머리부터 발끝이 다 보면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전체 보면서 알아차리고 그거는 발전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전체를 보면서 부분적 알아차림 한다 하는 거는 그때쯤 됐을 때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심왕이 드러나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면 심소가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럼 몸이 사라지고 관찰할 대상이 없어질 때는 뭘 관찰해야 되느냐?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때도 몸 사라지고 또 마음이 안 드러났다면 관찰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이 몸 관찰을 하잖아요. 예. 관의 내용은 영이에요. 관찰. 이게 몸이 이제 소멸해버릴 때 소멸하면은 마음이 나타나요. 예. 그럼 마음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몸을 관찰하는 게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사실 없어요. 그럼 마음이 뭘 관찰해야 되느냐? 명료성을 관찰해야 돼요. 명료하게 깨있는 것. 마음이 깨있는 마음이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성에서는 바로 이게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타고요. 하나는 바사마. 대성에서는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사마타는 뭔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원효 스님께서는 통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파사나를 갖다가 구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파사나는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나는 유영상이 있고 하나는 무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영상의 관찰 대상은 이파사나고 무영상의 관찰 대상은 사마타예요. 그럼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해심일경에서 뭔가 하면은 영상이 있는 마음을 분석하고 관찰을 할 때 그 관찰하는 마음을 관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예요. 그럼 관찰하는 그 마음이 영상이 없는 무영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성으로 들어간다. 이게 해심일경에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 자비수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요. 빠르게 사라지는데 이파사나 수행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져요. 그냥 문제가 너무 빨리 사라지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드러나.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람 내비게 되는데 실제로는 왜 몸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알아차림 열심히 하게 되면 몸 사라지기 전에 벌써 마음이 드러난다. 아까 전체를 보면서 그걸 보는 그게 나타난다.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야만 이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거의 기억과 몸의 형상과 우리 본질을 알기 위해 상상과 생각을 파괴적인 수행 방편을 구하게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났습니다. 폭력과 잔인한 행위가 마음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차후에 폭력적인 잔인한 장면이나 이와 연관되는 대상을 보거나 듣고 느끼거나 알게 되는 순간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이미 지장되어 있는 폭력 인자가 튀어나와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 험악한 표정, 살깃뛴 눈, 그런 폭력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거나 영상의 생각으로도 나타나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때려 부수고 없애는 수련을 하신 분이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빨간 다크잎을 보면 피피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TV 보면서 뭐 거친 말을 하거나 한 대 때리는 그 딱 보면 자기를 갖다 몸을 부수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이라 하는 게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때문에 아리아식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행 방편은 폭력적이 잔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타성이 젖어들 수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난 거 사라지면 무의식적인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수행 방편은 반드시 버려야 해요. 몸 사라지면 자비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자비수가의 방편은 폭력과 반대되는 자비심을 소도한 자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배를 버리듯이 몸의 형상이 사라지면 자비손을 버리는 거예요. 자비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연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죠. 수행을 갖다가 해심일경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첫 번째는 경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니다. 세 번째는 발을.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실 건데 경은 뭔가 하면은 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침이 있고 하나는 이치가 있어요. 네, 얘가. 이거는 뭔가는 관찰 대상이죠. 그럼 여기에서 해심일경에서의 관찰 대상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마음 중에서도 본성을 뭔가 하면 공성을 얘기하죠. 다른 말은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를 얘기해요. 이걸 뭔가 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치를 사유하는 거. 이건 사유에 들어가는 거. 사유. 이거는 듣는 것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혜가 생겨요. 관찰 대상이 무엇이라 하는 게 확실하게 지혜가 생기면은 그 다음 닦는 겁니다. 닦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아야 돼요. 이걸 상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심경의 소에 보면 요가라 하는 말은 수행인데 이 삼자가 서로 상응해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이걸 비추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만일에 관찰 대상이 공성이 아니고 호공이라면 어떻게 될까? 관찰이 호공이다. 그러면 자 호공에 대해서도 강의를 듣고 호공에 대해서도 사유를 한다 했죠. 예. 사유를 해가 호공에 대해 사유를 한다 했죠. 그러면은 수행 방편은 어떻게 될까요? 뭘세? 자기 몸을 호공을 만들고 우주를 호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파괴. 예? 파괴하는 때려 부숴야 되겠죠. 그죠. 자 땅에다가 호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폭발. 폭발에 파버리면 공간에 호공이 나오잖아요. 그럼 몸을 호공을 만들려면 때려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 방편은 뭔가 하면 이게 때려 부수는 거지. 부순다. 그리고 다 주축말로 하면 죽이고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후공이 나오죠. 예. 자, 요까지 아마 별은 문제가 없다 이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이게. 오공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도는다. 적용해 때려 부숴야 되겠죠. 상대를 상상으로 죽이는 거죠. 실제 자기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수준이 아닌데 자기 죽어버리면 수행 못하니까 상상으로 죽이듯이 남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삼단만수 우주 원자폭 수수보다 때려 부숴야 되겠죠. 애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공을 궁극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 얘기했듯이 가야산 뒷산에 어느 도인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한 불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듣고 그 불자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큰 놈은 그렇다 하고 작은 놈은 불쌍해 놔줍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없다가 호공이 됐다. 호공이 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성폭행을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성폭행은 죄가 안 된다.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 찌를 죽이도 마음 없이 하면은 죄가 안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게 관찰 대상이 뭐냐 이거죠. 호공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때려 부수주기엔 이런 결과도 생기고 그 결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요거대로 해심일경에 근거를 해서 딱 적용하면 요래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공성은 어디 되는 거예요? 공성과 호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공성. 자, 호공은 어때요? 축소도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해요. 때려 부수가 없이 간다면, 그죠? 공성은 확장될 수도 없고 축소될 수도 없고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호공은 축소 가능한, 확장이 가능. 네. 두 번째를 얘기를 하자면은 호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무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능경에서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그럼 공성은 무지를 안 일으키죠. 지혜를 일으키는 거죠. 공성이 왜 지혜냐면 형상 그대로 비어 있는 공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더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아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생깁니다. 공성. 그렇죠. 허공은 아무것도 없대 무지가 생깁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만약 세 번째 이유를 들으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허공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 허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때려 부수는 행위가 반복돼야 된다. 공성은 원래 본질에 비해있고 안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면은 수행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공을 얻으려면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해야 되는 방법 써야 되지만 공성을 보는데 그냥 관찰만 하면 돼요. 왜? 관찰은 발견을 얘기합니다.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때려 부수고 캐낼 필요가 없죠. 본래 비어있는 보기만 하면 되니까. 왜? 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마음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삶을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비손으로에게 어머니 애기 스타트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결론은 그 얘기지. 좀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자비심이 없었어요. 많- 저는 자비심이 좀. 많으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의식이 미시해져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기신론에서 그 마음의 거침과 미시한 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과정과 깨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리아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잠깐 쉬다 하겠습니다. 네, 2시.